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점묘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점묘라는 것은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모든 것은 사실은 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형의 요소나 조형의 원리에서 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점은 여러 번 이렇게 찍을수록 약간의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색은 자연의 색이 있고 인상의 색이 있고 창조의 색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색은 자연의 고유색을 가리키고요. 인상의 색은 태양광선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순간의 색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색은 작가가 창조한 색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 효과를 한번 볼까요?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무지개 색인데 백색의 태양광선이 여러 원색으로 분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뉴턴이 그걸 발견했죠. 이러한 스펙트럼 효과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상파 화가들은 자연을 하나의 색채 형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옥 외로 나가서 태양의 직사광선 아래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유파를 외광파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인상파 그림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모네의 해돋이를 보면 그동안의 미술에서 자연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 비해서 모네의 해돋이는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어떤 해돋이의 인상을 표현하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친 붓터치가 느껴지죠? 그 뒤로는 신인상파가 많이 발전을 하였는데 수많은 원색의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병치 혼합의 효과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한 유파입니다. 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점묘파라고 하죠. 병치 혼합이라는 것은 물감을 직접 혼합하지 않고 여러 색의 작은 점들을 빽빽하게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혼색되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치 혼합은 태도를 낮게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신비스러운 그런 색의 효과를 내죠. 가장 유명한 쇠라의 빅토르 섬의 일요일 오후죠.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작품의 크기는 가로가 대략 3m 정도 되고 세로는 약 2m 정도 되는데 수많은 점을 찍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나 동양에서의 점묘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점준과 미점준이 있습니다. 우점준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뭇잎이나 바위나 작은 산들을 무수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미점준은 붓을 약간 눕혀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우리나라 겸재정선이 즐겨 사용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정선의 작품을 보면은 목멱산도라는 작품 속에 수많은 작은 점들로 그리고 붓을 약간 뉘어서 점을 찍었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묘 표현을 한번 실기를 통해서 한번 진행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나 물감 그리고 면봉으로 작품을 시작하면은 매우 손쉽게 점묘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면봉으로 점묘 표현을 실기도 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간단한 밑그림을 그려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면봉이죠. 면봉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면봉에 물을 좀 적신 다음에 원색의 물감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원색의 물감들을 이렇게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나무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은 주로 갈색이나 그 녹색 계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라인을 선을 직접 그려도 되고요. 대략적인 선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나무에 먼저 골격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겠죠. 골격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나무가 놓여져 있는 그런 바닥을 그려보고, 뒤에는 어떤 산의 모습들도 그려보고. 자, 그럼 점을 찍을 때 이와 같이 이렇게 막 찍으면 되겠는데, 그 나무의 그 덩어리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윤곽선을 따라서 점을 찍어주고요. 점을 이렇게 자꾸 찍어보는 것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의 미술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학생들은 매우 재밌어 합니다. 점이 찍혀지는 과정이 붓으로 찍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개씩 찍는 방법도 있겠고요. 붓을 여러 개 이렇게 잡고, 자, 이번에는 한 서너 개 정도 같이 잡아보고, 물을 약간 적신 다음에 찍고 싶은 물감들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찍어주면은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 이런 그 실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매우 흥미 있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붓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이 많은 점을 찍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쇠라는 그 점묘화를 이렇게 그리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인상파 화가가 되었는데 35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한 화가입니다. 좀 안타깝죠. 아마 쇠라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더라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현대미술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화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다른 색깔도 한번 찍어볼까요? 면봉을 여러 개 가지고 다룰 때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찍혀 나가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찍어야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무심코 찍으면은 자칫하면 엉뚱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점묘화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도 많은 흥미를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이 대단한 기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기법으로 점으로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면봉으로 점을 찍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진하게 찍히다가 점점 연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색조의 표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점을 찍다가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선도 가미를 해주면 좋겠고요. 유사한 색깔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예를 들어서 보라색과 파란색은 유사색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같이 찍어줬을 때 더욱 그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주고요. 이것을 다 일일이 다 그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 하는 정도를 선보이겠습니다. 아까 녹색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청색을, 파란색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좀 더 그 명암을 살려준다거나 실제감 있는 표현들을 입체감 있게 나타내주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배경은 생략하고요. 학생들의 참고 작품을 보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형태의 기본이 바로 그 구의 형태인데, 구의 형태를 파란색 점으로만 찍고 처음에는 진한 색으로 점점 찍다가 안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도 처음에는 진하게 하다가도 점점 그 면봉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조의 표현이라든지 명암 표현하기가 쉽다는 점이죠. 자, 꽃과 배경도 수없이 겹하는 점들로 찍으니까 이 허공에 가까웠던 점들이 무수한 점으로서 그 새로운 공간감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학생들의 상상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캐릭터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무지개색 이런 것들이 원색의 색점을 잘 살렸죠. 우리의 풍경도 이렇게 점으로 찍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점묘의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점은 그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요소인과 동시에 가장 큰 대상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은 다 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점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점묘에 대한 가치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이렇게 점묘 표현에 한번 푹 빠져 봅시다. 감사합니다.